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황 우리 오프닝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시작해야 되는데 김정일 본부장님이 말 시켜가지고 타이밍을 못 잡았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쎄하네. 네. 자,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 하창원 본부장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소개도 반대로 했어요. 이거 내장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루가 이게 개장이 좋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초반부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1.3%,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2%대 상승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상승폭 더 넓혀서 3%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미국 시장은 0.2% 나스닥 기준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은 어차피 따로 간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오늘 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2차 전지주 제약바이오는 어제 하락세를 조금 만회할 수 있을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로봇, 화장품 등등등등 해서 어느 섹터에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그 부분도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늦게 시작해서 장전 포인트를 전혀 말씀 못 드렸는데. 장전 포인트부터 먼저 갈까요? 사실 지수는 다 보고 계실 테니까. 네네네. 장전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부터 하나하나씩 짚고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사실 오늘은 반도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반도체. 이게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안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목표 주가가 53,000원이 나왔거든요. 거의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섬주섬 다 뜯어왔는데 SK 하이닉스 투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 반도체 기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반도체 대장주 위주에서 ACBM 쪽이 일단 필두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유리기판이라든지 SSD, 그다음에 CXL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핵심은 이제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좋아지면서 상승 종목서에 대한 이런 괴리가 굉장히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반도체 어쨌든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반도체를 새로 주집하기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1, 2분 늦게 짚어주시긴 했지만서도 어쨌든 오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속적인 기대감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똑같죠. 어저께 내려간 거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돌려놔 다 돌려놔. 그치, 그런 거. 김현정 노래. 알겠습니다. TSMC가 밤새 생산 재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론 주가도 4% 올랐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오르는 게 맞죠. 근데 마이크론 오른 건 좀 이상하다. TSMC가 문제가 없으면은 마이크론이 그렇게 4%까지 오를 건 사실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제 미리 다 빼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1% 빼고 하이닉스 얼마? 3.1% 빼잖아요. 네. 그거는 대충 돌려놓는 게 맞아요. 일단 그리고 나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1.2%, 하이닉스가 3.4%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날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85,100원, 하이닉스는 18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도 오늘 좋은데요. 1%에서 삼성 SDI는 3%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6%,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엔캠도 4%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이오테크닉스가 6%,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잘 가고 있는 상황. 동진세미캠도 4%, ISC 2.4%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이 시황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만 주축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300억, 250억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장전 체크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어제 이제 울타 CEO의 발언으로 이제 제품 공급하는 에스티로더나 엘프뷰티 이런 쪽이 좀 과하게 빠졌어요. 특히나 엘프뷰티가 빠진 거는
특히나 미국발에서의 좀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오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플랫폼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울타 쪽이 좀 저는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색조 쪽이나 뭐 이제 저가 브랜드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만약에 좀 강하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하루 이틀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랫폼 등의 경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엘프뷰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오늘 강해도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미국발이 큰 쪽은 오늘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 올리브영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까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울타뷰티의 CEO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수요와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둔화되고 있다. 네. 이런 언급을 했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근데 그게 뭐 억울한 좀 측면이 있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끼리 전쟁을 하면서 타격을 받은 걸로 봐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화장품 전반에 뭔가 수요가 둔화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면은 다 같이. 억울한 종목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센티 처음 시작할 땐 나쁠 수밖에 없어요. 걔네 경쟁하는 그 유통망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셰프라는 그쵸. 거 하는데 똑같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얘네가 주가가 15% 빠지니까 맞아요. 센티는 일단 나쁘기 시작하는 거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쪽으로 시황을 본다면은 뭐가 좀 눈에 들어옵니까? 네, 일단은 좀 오늘 좀 복잡하긴 했는데 어쨌든 장 초반 그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피가 1.1%대 상승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1%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코스피가 523 종목, 하락이 267 종목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좀 많이 이탈이 있었던 선물에서의 수급 흐름들 2,800억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기간까지 좀 따라와 주면서 좀 수급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유로화 쪽에서의 이런 경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고용 쪽이 굉장히 강했고 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잡히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굉장히 치고 나가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치고 나가니까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네.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7%. 오늘도 4.7%. 네, LS 일렉트릭이 거의 5%, 효성중업도 3%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에너지 쪽이 좀 강했어요. 그 이제 원전 쪽도 강했기 때문에 뭐 전력이라든지 오늘 일부 종목군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쪽은 사실 조금은 빠르게 치고 빠지셔야 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테슬라가 애프터마켓에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좀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역시나 멱살을 끌어주면은 그렇죠. 나머지 쪽도 같이 좀 떨어졌으니까 뭐 얘가 저가인가 보다 이렇게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뭐 소켓이라든지 일부 산업군들 좀 좋은 흐름이고, 오늘도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SSD 쪽이라든지 소켓 쪽 이런 쪽 좀 강할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장과는 완전 다른 색깔의 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순수의 TSMC 때문에요. 오늘은 사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소에서 520 종목 상승, 270 종목 하락. 사실은 미국에서 매크로가 특별히 아주 좋게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 지금 ADP 민간 고용 숫자는 너무 많이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어요. 18만 4천 명이 나왔거든요. 그쵸. 예상이 14만 8천이었는데 네. 2월 달도 올라가고 ADP 민간 네, 고용. 그래서 국채가 확 올랐어요. 그런데 이건 네거티브 뉴스. 근데 뭐 나왔죠? ISM 서비스 PMI. 서비스 우리 얼마 PMI. 전에 제조 PMI 놀랐잖아요. 좋았다. 근데 서비스 PMI 좀 둔화됐어요. 둔화됐다. 그쵸. 좀 약간 찬물 더운물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러는데 네. 그 보스틱 뭐지? 라파엘 보스틱. 그건 4, 4분기에는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다. 네. 이런 얘기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저 누구지? 그 파월 아저씨가 네, 맞아요. 금리 인상 그거는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베팅이 네. 요만큼 나왔거든. 요만큼 1%다 요만큼 나왔거든. 인상. 네. 6월 달에. 어떤 눈치 없는 아니 그 이제 페드 와치 할 때 그게 나왔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네. 울퉁불퉁하지만 금리 인하는 할 거로 이렇게 이게 뭐 사실 특별히 뭐 아주 파지티브한 건 아닌데 좀 조금은 금리는 할 거다 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래서 파지티브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텔이 마이너스 8%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TSMC 때문에 놀란 가슴,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그러는데 TSMC 돌려놓는 거죠. 괜히 빠졌어 어저께. 그러니까요. 어제 괜히 빠졌죠. 자, 제이돌돌님께서 화장품은 3%만 미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민 적 없습니다. 뭐를 밀고 땡기고 하는 적 없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에 대한 언급은 타 경제방송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이건 그렇죠. 팩트예요. 왜냐면 제가 매일 보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한경, 매경, 거기서 화장품, 그래요? 그 면세점, 카지노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또 신속하게 우리 리더야 리더. 매경 친정이잖아요. 네? 매경 친정이잖아. 이제 거기보다도 여기가 더 먼저 했어요? 더 먼저죠. 거기는 부, 네. 여기가 정. 약간 이렇게 먼저 했다 그러니까 좀 소인배스럽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팩트리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다른 섹터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오늘 반도체가 코스닥에서는 가장 많이 좀 오르고 어보브, 하나머티, 뭐 네페스, 이오 6%에서 8% 정도 오르고 다른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은 중심 잡아주고 2차 전지 반등해주고 다른 섹터들 같이 올라와 주니까 오늘 장의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좀 다른 섹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구리 쪽 지금 이구산업 이런 종목군들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원자재 쪽에 대한 가격 부분은 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꿀이 또 나타났습니다. 로봇주가 네, 로봇 오늘 조금 강하게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강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세 쪽에서도,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제가 요 면세 쪽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텍스 리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그 비중에 따라서 좀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가 미용 의료기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올리브영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더 크게 반영을 할 수 있고 사실 VT 같은 경우도 전거래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화장품 센티가 안 좋으니까 화장품 쪽은 박살 나잖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나 뭐 이런 쪽 미용 의료기 쪽은 그래도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희비 교차가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화장품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미용 의료기기나 면세까지도 좀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단기 변동성 부분은 충분히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뭐 단연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1.5% 이상 아니면 오버 아니고요. 네. 그리고요. 1.5% 정도 오르면 딱 적정 수준. 그 이상 오르면 오바다. 아니야. 그러니까 오버한다는 건 오늘 리포트가 5조 9천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예상치. 어저께 우리가 5조 6천억, 7천억 올라가서 뭐 5조 2천억 10% 빼지면은 쇼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루 앞두고 오늘 아침에 K증권사에서 5조 9천억이 나왔어요. 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디테일 필요하면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5조 9천억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클로징에서 살짝 그 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1.5% 이상 가야지 맞고요. 그 하루 앞치고 개 어썸프션 뭐 어쩌고 뭐 그 정도까지 이러면 이제 그 정도에 못 가고 끝나겠지. 결국 내일 나오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하고 예상하느냐. 네. 최대한 뭐 5조 9천억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1.5% 이상 가는 건 조금 오바스럽다. 이게 이제 5조 2천억인데 5조 4천억 이하 나오면은 실망일 것 같아요. 실망이다. 하루에 다시 2천억 올렸어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아까 얘기 좀 해달라네. 9% 오르고 오늘도 9% 올랐는데 이게 얘네 그루빙 장비라고 깎는 거 있거든요. 이제 레이저 여기 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젠 미국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커스터머를 잡았다. 잡아서 출하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되는데 제품이 이제 콜되고 하는 것이 3분기부터 이제 가시화된다 이런 소문 그저께인가 어저께 아침이지. 그게 돌면서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 얼추 갔어요. 이오테크닉스가 얼추 가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목표 주가는 안 되지. 얼추 와가서 이제 고민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게 땡기면 그게 뭐냐면은 HBM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HBM으로 엮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확인이 되면은 HBM으로 엮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 거를 확 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얘기한 그 루머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넘버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해서 네. 애널리스트 25년은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이 추정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약간 안개죠. 아하. 알겠습니다. 달싱 장비를 미국의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공급할 수 HBM. 있다라는 HBM. 루머가 그저께 좀 나왔고 어제 이제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 이오테크닉스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오늘도 이오테크닉스 달리면서 11% 상승. 지금 하지만 압도적이지. 조금 고민이 되는 가격대에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 현재는 신규로 들어가신 분한테는 고민스럽지. 그렇죠. 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은 너무나는 아니고 네. 15년 10년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다른 섹터 네. 뭐 혹은 종목 뭐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뭐 쳐다봐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 같은 유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전선, 변압기, 전력 설비 뭐 요쪽이 좀 잘 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반도체 소부장, HBM, SSD,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뭐 램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오늘은 좀 조선주가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조선주. 면세 관련된 대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이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군요. 리포트 그리고 목표가를 좀 낮추는 것도 있고 이제 유지하는 28,000원 유지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신문 이렇게 잘라왔는데 네.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수급이 해서 요즘 안 좋았구나. 어디 갔다 와요? 한번 갔다 올까요? 그 부분 안 뜯었다. 어떤 거? 종목 뭔데? 종목 뭐야?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종목이 뭔데? 제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뜯어왔거든요. 좀 중요한 것들 뜯어왔는데. 얘기해 보세요.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형, 예. 봐봐. 네. 오늘 장이 좋으니까 지금 욕 안 먹는 거지. 그거 뭐 보이냐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 뭐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뭡니까? 정성이니까 여러분 네. 진정성입니다. 이 조선이 1분기에 136조 원 수주 해가지고 억 달러 수주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중국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2월달에 이미 데이터는 좀 넘어서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분기가 무려 4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1등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중국에 많이 뺏기고 있었는데 HD 한국 조선 해양이 43척이나 무료해주면서 기염을 대단하다. 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 조선주들이 사업 영역을 에너지나 이런 거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모멘텀들이 있는데 되게 좋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요 리포트가 조금 보수적으로 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이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볼 건지 아니면 이제 개별주의 이런 리포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건지 그거는 조금 질문 있어요. 네. 리포트에 자세히 안 보셨다 하더라도 네. 포인트를 테이크할 만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하라는 차원에서 그게 이게 플랜트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해상풍력 쪽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자금을 2천에서 3천억으로 더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하락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그 리포트의 핵심은 플랜트나 풍력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조금 불확실성하다. 신규 사업. 네, 신규 사업권에 대한 이거 왜냐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과가 안 좋으면은 뭐 이제 조선업 이제 막 들어 올리고 있는데 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개별이시네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시가총액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게 왜냐면 하나오션이 어쨌든 조선주에서는 나름대로 치고 가는 선두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게 무너지면은 다른 쪽에서의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좀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타뷰티보다는 덜한 이슈네. 그렇죠. 알타뷰티는 조금 좀 스프레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모르는데. 네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수급이 이제 최근에 안 좋았어 하나오션이. 한 일주일째 주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이렇게 되면 애널리스트가 부담돼서 그렇게 빌미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리포트고 한화로부터 4천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플랜트 풍력 이 양수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했는데 인수 여력은 괜찮지만 4천억이 과연 인수 가격에 적정한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하나오션과의 사업과의 시너지를 검증할 수 있는가, 네네. 여기에 대한 불안감, 요게 빌미가 될지 실질적으로 펀더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그럴 때는 인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했는지 그걸 아침에 바쁜지는 모르지만은 네네. 딱 보고 만약 그렇게 알면 알 수 있지. 왜냐면 하나오션은 옛날에 대한조선 인수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 하나오션이 대우조선 해안에 인수했죠. 그때도 옛날 인수할 때도 처음에 그게 뭐 인수하면 시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됐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뭐든지 새롭게 하는 하나의 어그레시브한 거를 좋게 본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간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인지 진짜 자기나라 인사이트가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많이 빠지긴 하네. 알겠습니다. 참신한 경제 컨텐츠입니다. 어디 경제 방송에서 그 신문지를 손으로 찢어와서 저 이거 읽어볼게요 하고 이렇게 앞에서 조선주 관련된 신문 내용을 읽는 거.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컨텐츠라고 봅니다. 여러분 참신해요. 아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몇 개 더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진정성이니까. 네, 요것도 들고 왔고 그다음에 요 고용 이거 뜯다가 근데 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조선주 조금 안 좋다는 거 좀 하나오션을 필두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이슈랑 하나오션의 또 이슈는 또 따로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락하는 섹터 어떤 게 화장품 많이 빠지나요? 화장품? 아까 그 얘기 있었으니까. 화장품은 좀 조정 나오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는 좋아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5% 상승 나오고 있고 뭐 클래시스나 이런 것들은 뭐 강보합권. 네, 그런 비올은 좀 빠지네요. 비올은 뭐 워낙 좀 이렇게 위아래가 좀 커서. 근데 화장품도 전반적으로 다 빠지기는 하지만 미국발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약간 좀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하락하는 게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인그루드랩이나 뭐 저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 또 며칠 동안에 좀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어차피 빠지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 슈퍼챗이 온 것 같은데 팬던트님이 오늘 또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보노형 신문 돈 주고 구독해라. 이거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의 거 가져오겠습니까? 설마. 제가 구독해가지고 제가 여의도역에서 줍고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려다가 저도 창피해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여의도역에서 줍고 있더라고요. 환승 구간에서. 알겠습니다. 2만 원 감사합니다. 우리 팬던트님. 자, 그럼 김정현 본부장님 9시 23분 네네.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섹터만 조금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트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JYP가 3% 뭐 했다고 또 빠지는지. 저는 4월 달에 엔터에 베팅했는데 참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 JYP가 69,100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보다 더 내려갔네. 최고가가 146,000원이니까. 이야, 박진영 씨도 마이너스 물려 있겠죠. 만약에 몰래 팔았다면 배신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엔터에 대해서? 엔터 참 제가 그래도 다른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편인데 엔터는 진짜 저의 예상을 자꾸 막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이 힘든 구간이긴 한데 이게 수급적인 부재의 영향이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브에서 그 유니버셜 이슈는 저는 굉장히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이브는 그래도 마이너스 0.2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뭐 JYP라든지 기타 다른 쪽이 조정이 나와서 좀 가슴이 굉장히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어쨌든 산업이 이전보다, 우리가 이전에 한 2, 3년 전에 이 가격대 있을 때보다 우리가 글로벌적인 엔터 산업이 확실히 성장한 게 맞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도 높은 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꼬러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터 어떻게 이제는 좀 지쳐갑니까? 어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 생각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산업에서 다시 턴이 나올 것 같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산업군이 뭐 위든 아래든 상관없으면, 변압기도 제가
최고점에서도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산업적으로 이게 성장할 거를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네. 이게 할인해서 보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얼마큼 더 올라갈 거니까 위에 있는 종목은 해당 가격에서 내가 얼마 정도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엔터는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좀 업종 턴이해서 이제 제대로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가격을 또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해당 가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룸 자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런 쪽은 또 우리가 또 산업적으로 관심이 지금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정된 자금이 있으니까 차곡차곡 좀 이렇게 한 점 한 점씩 이렇게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해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장기 포트로 넣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물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끌어가면서 이제 몇 배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좋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거꾸러진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엔터는 계속적으로 모아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나 50% 100%막 이렇게 너무 꽉 차 있지만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네. 차곡차곡 모으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추세적으로 많이 떨어질까 이런 고민은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베팅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고 긍정적으로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애플에서 로봇 차세대 이제 홈로봇. 네, 홈로봇, 휴머노이드 요게 미래다 또 얘기를 하면서 빅스팅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1% 내외의 상승 그리고 뭐 더구전자 얘네들이 뭐 그 로봇 카메라 뭐 카메라 이런 그 부품이 정전자가 애플하고 관련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더구전자가 오늘 15%, 18%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참 웃기잖아요. 로봇도 다른 경제방송에서 좀 많이 밀던데 네네네. 이 애플이 그런 뭐 차세대 로봇, 휴머노이드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애플의 로봇은 어떨까? 약간 궁금증을 자극할 만한 모멘텀인 것 같으면서도 오늘 로봇주는 크게 반응은 안 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보다는 이제 삼성이랑 LG가 어떤 걸 하느냐가 더 핵심이고 최근에 이제 어제 신문자에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쪽 두 기업이 이제 청소 로봇 그 진출한다. 왜냐면 청소 로봇. 그 우리나라에서 로봇 비중이 이제 청소나 이런 청소기 이런 거 많이 팔리는데 대부분이 중국 3사가 거의 점유율 70%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좀 뺏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화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감속기 쪽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나 이런 거는 사실 초반에 한 달에 이제 풀리는 물량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 모멘텀으로 갈 텐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읽으려 그랬는데 아까 그 종이신문 찢어온 그 진정성과 그 마음을 생각해서 감사해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디어 안나님이 어제 보노님 얘기 참고해서 변압기 내릴 때 들어갔는데 지금 날아간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예정이라서 조금의 변동성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지. 오늘 전선 전력 설비 변압기 요거 코멘트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저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산업 리포트를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산업이 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구나에 대한 명확한 좀 뷰를 가지시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고가 부분에서 좀 꺾일 때는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 룸이 진짜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의사결정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소개를 드리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매수 매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신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전선이나 이제 이 전선 쪽은 시차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변압기는 뭐 꾸준히 계속 움직임이 나와도 전선 쪽은 좀 조정이 한 번씩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변압기 쪽도 사실 초반 부분에는 그렇게 물량 터는 작업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물론 LS라든지 일진적이 같이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시차가 있다라는 명확한 뷰가 없으시면은 사실 같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변압기 이렇게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저는 변압기가 너무 위치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차순위로 전선을 말씀을 드린 거지 전선이 변압기를 제끼고 갈 수는 없어요. 항상 지금 산업적으로 변압기가 먼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네. 꼭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질 수 없죠. 어제 제가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를 하나 꼽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은행을 말씀하셨어요. 자동차보다는 은행이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싸 보인다. 오늘 가장 잘 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탑 섹터예요 지금. 네. 하나금융이 3.4% 오르고 KB, 신한, JB, 우리, 기업 다 1%에서 3% 정도 오릅니다. 요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네. 이젠 그 여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다시 또 여당이 또 치고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했는데 그 모 증권사 리포트가 다시 업데이트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금융주. 자, 뭐 KB 하나, 신한, BNK를 주로 하고 나머지 것도 몇 개는 중립이고 중립도 있고 했는데 목표 주가를 차분하게 글 자체가 이번에 실적이 다 예상보다 나쁘거든요. 그 저기 뭐지? ELS? 그 ELS 그것 때문에 네네. 그거 지나 그 다 반영해가지고 PBR RO에서 PBR 0.5 얼마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엄청 업사이드가 있지는 않지만 주가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보는 그 타이밍하고 네. 맞는 것 같아서. 네. 뭐 얼마나 어그레시브할지 모르지만 뭐 이쪽 시작타를 뭐 15% 20% 그건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적정하게 그 바텀 피싱을 할 수 있고 자동차보다는 조금 먼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번에 말씀드린 그 기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3월 달에 밸류업 관련해서도 계속 좀 매기가 오면서 2월 달, 3월 달에 78,600원까지 갔다가 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KB금융인데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어서 오늘 69,400원에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08% 플러스, 코스닥은 0.9% 플러스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아까 VI가 걸렸고요.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와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잠깐 쉬는데 24만 2천원 12% 상승 계속 위쪽으로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좀 이따 가셔야 되니까 준비하신 자료, 인사이트 이런 게 있다면 아까 그 저기 이오테크는 좋은데 네. 뭐 한미는 왔다 갔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왔다 갔다 한미. 푸스프 자꾸 왜 안 가냐 말씀하는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 오늘 얘기 푸스프 얘기 안 할게요. 네. 일단 실적은 이호도 안 좋아요. 실적은 안 좋다. 1분기도 안 좋다는 게 그렇게 뭐 볼 거 없고 그 푸스프도 마찬가지였다. 네. 근데 푸스프는 그 모 경쟁사하고의 특허 이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 억눌렸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고 실적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거는 푸스프가 더 부담스럽지. 왜냐면 그 주문 받아갖고 수주할 거 딜리버리 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 제품이긴 네. 하거든요. 이오테크니스보다는 딜리버리 리드 타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뭐 주문 수주 받은 게 별로 없으면은 1분기가 아니고 2분기까지도 별 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쓸 때 보시면은 상반기 하반기가 분기별 실적이나 이런 흐름이 좀 다를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그래서 5만 원대에서 멈추고 목표 주가 5만 5천 원 하는 데도 있지만 중립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스프가 힘을 가장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여건이 실적 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레거드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타이밍이 5만 5천 원 잡았다 그러면은 손절가 가면 손절하시는 게 맞죠. 원칙은 그런 게 갖는 겁니다. 타이밍이 5만 5천 들어간 거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된 거니까. 근데 아까 그렇다고 이오테크니스를 여기서 안 갖고 있는 것이 20% 이것도 그 내용을 알고 네. 내년까지 땡길 수 있느냐. 그죠? 그쵸. 그런 거 봐야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는 거. 제가 여기 입장에서는 마치 그 저기 한미 반도체 13만 원 갔을 때 얼마까지 갈 거냐 나한테 묻는 거 똑같은 거니까 이 얘기 안 할 거고요. 오늘 중요한 건 삼성전자 중요한데 11만 원 목표 주가 나왔어요. 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11만 원 목표 주가 KB증권. 제가 이거를 그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보다 가장 높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5조 9천억으로 최근에 나온 5조 6천억 7천억보다 높았잖아요. 네.
지금 평균은 업데이트 안 해놔서 평균은 5조 2천억이지만 기대치는 올라갔잖아요. 네. 요 차이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20조 이상 나오면 ROE가 어쩌고저쩌고해서 PBR이 2배 초반 가면은 네. 2배 초반에서 디스카운트 좀 주면은 삼성전자를 1.9배 정도 PBR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동감합니다. PBR 1.9배 정도 준다는 거에 동의한다. 근데 이거는 전장은 하이닉스 2.2배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약간 디스카운트다. 이런 관점입니다. 하이닉스보다 조금 디스카운트. PBR 공통적인 기준. 카먼한 게 있으니까. 네. 1분기 실적에서 5조 9천억하고 최근에 5조 7천억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낸드 가격하고 낸드의 출하량입니다. 아, 왜 이렇게 좋게 봤냐라니까 낸드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 네네. 낸드가 보통 출하량을 10% 정도 전후로 떨어진다,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오. 다 그게 컨센서스예요. 네. 적게 팔고 그 다음에 가격은 낮게 보는 사람들 20%, 높게 보는 사람은 25%니까 가격은 높은 쪽에 속하고 출하량은 얘는 조금 더 봤어요. 마이너스 5%. 그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가정이 마진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생각해요. 그래서 5조 9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약간 파지티브한 성향이 있었다 가정했을 경우에 네. 이쪽 분이 조금 파지티브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그러면 한 5조 6천억, 5조 5천억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평균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대심이 높일 수 있죠. 낸드 쪽에서의 차이가 있더라. 네네네. 그것 때문에 실적을 좋게 보는데 P랑 Q가 둘 다 높아진다고 베팅을 하는 네. 거고. 네, 그렇죠. 저 KB증권의 리포트를 조금 참고하면 5조 9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예상하는 5.3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2분기 출하도 네. 7조 5천억이니까 평균 7조 대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목표지가 네. 막 올라갈 때는 거기서 디스카운트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디스카운트 하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죠? 얼마요? 11만 원의 목표 주가를 얘 맞다고 치고 10만 원. 10% 디스카운트. 10% 너무 10%. 15%. 얼마나 더 해요? 15%. 9만 5천 원? 아니 9만 원. 9만 원? 9만 원. 9만 5천 원. 9만 원.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적용을 할 수 있다. 아니 뭐 시장 왔어요? 뭐 10% 깎아주고 15% 깎아주고 현금 값니까 저거? 9만 원 정도 11만 원 얘기했는데 네네. 저게 뭐 딱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 15% 20% 정도 디스카운트 하면은 이거는 전제 조건이 9만 원 정도?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는 게 땅땅땅 마치 이오 테크닉스 어디 들어갔다가 땅땅땅 네. 그 나오고 내년도 실적 50몇 조 땡길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감이 들어오면은 2분기 3분기 사이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까지 못 가는 거고. 노발대발님께서 목표가를 흥정하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목표가를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고 저희가 클로징벨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좀 주자. 그래야 좀 세이프 아니 라인이니까. 이 친구 옛날에 저 2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얘만 그러는 게 다 그렇게 해요. 이분의 성향을 아니까 이거보다 조금 디스카운트. 아니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센터장 이거 관여할 것 같아요? 관여 못해요. 자기가 그 섹터 모르면. 그래요? 못해요. 논리적인 거지 목표 주가의 위안회를 관여는 못해요. 그냥 순수하게 애널리스트의 그 경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센터장의 그 로직에 대해서 태클 걸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하죠. 전체 분위기에서. 낸드가 어떻게 이렇게 뭐 그렇게 Q랑 디테일한 P가 건 늘어 안 이렇게 하지. 그렇게는 안 하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 침해하는 거니까. 그거는 침해하. 센터장님들이 그거를 못 하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1만 원 나왔고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9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좋은 거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 하나 볼까? 안 좋은 얘기 갑니다. 항상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봐야 됩니다. 4월 5일 내일이네.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 9시야 10시야 헷갈리는데. 10시. 10시? 하여튼. 제가 한번 근데 찾아보겠습니다. 3월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밤에 발표되는 게 3월 고용 보고서 나오죠. 네. 오늘 나온 ADP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민간이고 다 합친 거. 볼까요? 이게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를 모두 다 보고 있어요. 네. 얼마라고요? 최근 3개월 동안 26만 5천, 이전 거 2월 달까 27만 5천. 이 내려가야 좋아요? 올라가야 좋아요? 취업자 수가? 내려가 줘요. 그렇죠. 좀 둔화돼 좋잖아요. Bad news is good. 배드 뉴스 있을 거. 그래서 지금 오피셜리는 어저께까지 제가 어저께까지 20만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두 군데 증권사에서 높였어요. 오. 24만, 26만. 네.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안 좋은 거. 비농업 취업 추세가 증가되는 게 많이 둔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오늘 리포트 나왔다고 하는 두 군데처럼 상향에 대해서 나오면은 네거티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왜요? 네. 그게
취업자 수가 늘긴 느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잘 나와도 네. 배드 뉴스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처음에 내려갔다가 네. 취업자 수는 늘었어. 네. 근데 시간당 임금은 이거보다 덜 오르는 거야. 아. 그리고 실업률은 그냥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잡히는 쪽으로. 그게 보시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건데 네. 살짝 힌트 봅시다. 아, 이민이 늘었다. 이민이 늘고 있는데 한 달에 원래 한 10만 명씩 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16만 명, 20만 명 정도 늘 수 있다. 한 달에. 네. 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취업자 수는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임금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다 취업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 취업하려는 사람이 100명 있는데 얘네들도 다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다 취업 못하냐? 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서비스인데 이 로봇이나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취업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취업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더 느는데 이쪽에서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이 아니고 내일 밤에 나올 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 데이터 가지고 한 면만 보지 말고 조금 침착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실적 플러스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 근데 고용 지표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높게 나와서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민자가 많아서 애초에 그 절대적인 넘버 자체가 그렇죠. 높게 잡히는 착시가 생길 수도 그렇게 있다.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세 가지 다 나오면은 그러면 충격이 있겠지. 그래서 여전히 내일 보긴 봐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이랑 미국 경제지표 말씀을 해주셨고 유자형이 보노형 심심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막 신문 만지작거리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보노형님은 오늘 준비해오신 자료 중에서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거요? 네. 그거는 이따가 해야 되는데. 네, 이따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고 싶으신 거. 지금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화장품 쪽 있잖아요. 화장품. 그쪽을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게 내일까지는 아마 반도체 중심의 시장으로 네. 확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완전 쏠린다고 하면은 내일까지도 뭐 변압기나 이런 쪽도 굉장히 세질 수 있고 그쪽으로 썰림 현상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지금 좀 뭔가 감이 오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죠. 인지하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산업군을 내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 할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좁힌다 이거지.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익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과연 지금 다른 산업군들에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개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유지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포트가 100%, 뭐 50% 전부 다 요쪽이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포트의 비중 자체가 더 많은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현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오래 있었는데 진짜 많이 돌렸어 이게. 보노님이요? 네,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신중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종목을 섹터를 좁히는 대상 중에 혹시라도 화장품도 많이 먹었거나 이미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높이에서 조금 덜 먹었더라도 좀 쳐낼 수도 있는 고민을 해봄직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게 내 세상하지. 이제 알아들었네. 몇 인치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오케이, 비슷해지는 오케이. 것 같아. 그럼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은행하고 자동차를 약간 바튼 피싱을 좀 일찍 들어가세요. 은행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가 내일 피크아웃 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내일 있잖아요. 네. 5조 9천원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주가가 내일 5%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또 땡긴 거 감도 있고. 근데 혹시 앞자가 6자가 넘어가면 다를 수 있고요. 설마. 설레봐 이거 설레봐. 네. 근데 이제 5조 3천원 이하 나오면 일단 프라핏 테이킹이거든요. 그럼 어디 갈까요? 그럼 약간 애매한 화장품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가 프라핏 테이킹인데 전선을 더 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빠진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업 밸류업에서. 근데 선거 앞두고 이미 뭐 여당이 지금 뭐 야당이 지금 간에 다 반영됐다고 보면은.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바튼 피싱 그쪽에 잠깐 들어갈 수 있죠. 그렇다고 그쪽을 갑자기 새로운 세타를 해서 30%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보노님 말씀하신 게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뭐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짜잔 공개되면은 거기서 이제 재료 소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노릴 것이냐에 수급이 퍼질 건데 어디로 퍼질 것이냐 거기는 또 좁혀질 거고 수급이 그런 부분에서는 화장품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대장주만 또 가는 시장이 종목별로도 좀 나타날 수 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그게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면 세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또 시장이 완전 쏠림 현상이 나올 건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똑같이 비슷한 스토리로 올라간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산업군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강력한 차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고 이제 포트에서 일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즐기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조금 확실히 쳐내고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나 그런 거 감수하고 그냥 포트 유지할 건지 저는 이 고민이 오늘 제일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포트 변경을 하실 때도 뭔가 매도 버튼을 누르실 때도 시장이 좋을 때 누르면 편해요. 근데 어제처럼 막 조금의 부담감이 생길 때는 매도 버튼 누를 때도 굉장히 막 고민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덜하지.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내가 플레이 자체를 반도체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로 집중을 할 건지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확실하게 단기 수급을 쏠리게 한 다음에 거기서 차익을 하고 다시 이쪽 다른 쪽으로 갈 때 그걸 흐름을 따라갈 건지 요 판단에 따라서 단기 수익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전 말했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하고 5조 3천 이하가 아니면 세로는 하지 말고 5조 7천 이상 되면은 5조 7천에도 약간 세로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아. 2분기 실적을.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세로는 하더라도 조금만 하실 준비를 하고 5조 3천 이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그 은행이나 이런 기업별 앱에서 약간 바튼 피싱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들어가도 되고 오케이. 이건 지금 고민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열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어본 후의 시나리오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략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가겠습니다. 자, 9시 47분 오후에 이장현 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먼저 가신답니다.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네.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참 참신한 경제 방송을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는 걸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종이 신문과 먼저 떠나는 이 김은국 같은 패러. 예전에 라디오스타 할 때 김은국 씨가 하다가 나 가야 돼. 나 라디오 있어 이러고 먼저 가셨거든요. 참 참신한.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보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뿌듯하네. 오늘 대형주 코스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HD 현대일렉트릭 8%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 가고 있고 KB금융 이런 게 두 분이 또 시장을 보시는 뷰와 또 잘 맞는 것들이 또 이제 잘 가니까 뿌듯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뿌듯한 거는 제가 이제 새벽에 어제 막 탈모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오늘도 새벽에 또 글을 썼는데 아주 이렇게 조준을 잘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도 좀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거의 이제 2,000분 다 돼가는데 어쨌든 다 여기 시청자분들만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네, 뿌듯합니다. 형,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재룡전기 네. 오늘도 12% 아까는 더 올라가던데 한 15% 갔었네요. 15%. 네. 재룡이 이거 맞아요? 이거 약간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2만 원, 2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한 달째 네.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나와요. 그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HD 현대가 가고 나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상승폭이 그 지금 재룡전기 2만 원이 HD 현대로 치면 한 7만 원대 중반 라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HD 현대는 거기에 대비했을 때 100%, 150%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 쫓아온 위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HD 현대랑 키를 거의 다 맞췄어요. 재룡이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거는 좀 덜 됐죠. 왜냐면 이 종목은 뭐 이제야 뭐 직전 고점 정도 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남았고 효성중공업도 사실 좀 덜 간 편이기는 하죠. 그렇게 치면은 근데 이제 요거는 변압기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국내는 재룡산업이고 네. 해외가 재룡전기거든요. 그리고 재룡산업과 재룡전기도 완전 달라요. 지금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이제 좀 탄력적이기도 하고요. 네.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요거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라더견 사태. 그때 뭐 삼천리, 서울가스 그런 거랑은 완전 아예 달라요. 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 거래량을 굉장히 희소하게 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유통 주식수 자체가 그렇죠. 물량 자체가 적었고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래도 되는데 이거 그렇게 못해요. 이거 매일 터지는 거래 대금만 계산해 보셔도 그거 할 거면은 그냥 저 같으면 배당주 넣어서 그걸로 배당 받아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나 네. 해가지고. 네, 또. 그리고 실적이 명확하게 받아주고 있고 산업 쪽으로도 그쪽이 쏠리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완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거 있었으면 이미 금감원이 잡았죠. 금감원 잡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52주 신고가 찍고 있는데 그들도 아예 안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시점이 있었으면은 좀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TV님이 민준이 형 신성 델타는 100만 원 가단더만 재료는 조금만 올라도 의심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 혹시나 이것도 혹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쓸데없는 또 의혹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보노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은 제가 옆에서 잘 들어볼게요. 네, 이제 방산 쪽을 좀 들고 왔거든요. 방산 쪽. 방산. 네, 어제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방위경제학이라는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구조 분석을 통한 방위산업 현 주소 점검. 그래서 110페이지짜리고 4월 3일에 나왔고 하나증권의 위경제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방위산업 쪽에서 조금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확신을 좀 갖고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1에서 10페이지까지의 핵심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또 한동안 역사 얘기나 하고 종목군들로 쭉 얘기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풀어지니까 나 방위산업 좋아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배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가 있어서 좀 중도 하차를 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포인트는 단기적과 중기적, 장기 모두 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내수에서 글로벌로 판매가 확실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가격 경쟁력과 납기 경쟁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으로 보는데 저는 그냥 가격과 납기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납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해외 수출로 나갔을 때 단 한 번도 지연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기한을 정말 명확하게 맞추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튼튼하게 맞춰서 기한 맞춰서 딱. 그리고 뭐 비행기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이제 한 30% 정도가 더 저렴해요. 더 저렴해요? 네, 그래서 뭐 지상 쪽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닌데 비행기 쪽에서도 확실히 우리나라가 싸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납기 경쟁력도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와 비교했을 때 수출과 수입 배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퍼져나갈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 이제 방위산업의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수요를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급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수요가 늘어날 만한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다가 핵심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요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24년 국방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무려 1.4조 달러 지금 미국보다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40%를 방위 산업에 넣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두 나라만 하더라도 무기에 대한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미국에서의 좀 전략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이벤트가 생길 거고요. 탑픽은 뭐예요? 탑픽이요? 하나요로? 저는 LIG 넥슨을 보고 그래요? 있어요. 예. 뭐가 매력적입니까? 저는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쪽 유럽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뭐 폴란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LIG 넥슨 같은 경우 오르기 전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폴란드발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20조가 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 초에 사우디 4조 수주를 받았거든요. 게다가 네. 추가로 한 6조 정도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수주 잔고가 30조인데 시총이 2조 좀 넘어요. 그러니까 잔고 대비했을 때는 사실 시총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쪽도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이 나왔던 건 고스 로보틱스 인수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좀 덜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이 뭐 내용은 사실은 LIG나 뭐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로템이나 내용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있는데 네. 사실 대장 역할을 하는 건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LIG 넥스원이 조금 약간 갈 때 좀 못 가는 약간 그런 아니요, 느낌이 갈 드는데. 때는 확실하게 가는데 네. 궁딩이가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죠.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가벼워진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우주항공청까지 본다면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방산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LIG 넥슨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쪽을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오케이. 뭐 방산 전체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에서 또 네네네. 대장은 생각하시기 나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증권사 리포트 말씀하셔서 김예나님이 보고서랑 리포트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러는데 네. 사실 유료 결제하실 분들은 FN 가이드 쓰시면 되는 거고. 그쵸. 만약에 안 쓰실 분들은 혹시 팁이 있나요? 다른 무료로 보는데? 무료로 보는 데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많은 다양한 리포트, 그리고 굉장히 좀 그 내용이 많은 리포트는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증권 쪽에서 하나 얻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뭐 환경 컨센서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좀 무료로 리포트를 그래도 공유하는 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증권사 이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각 증권사마다 계좌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거기서 리포트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좋네요. 환경 컨센서스 여기 네네네. 가니까 리포트 공짜로 다 있네. 네. 4월 4일 네. 기준으로도 오늘 것도 한 2페이지 있네요. 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네요, 아니면은 좋네요. 이제 좀 이제 SNS 채널에서 뭐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돌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바이디님이 5,000원 보내주셨는데요. 보노형 고맙습니다. 새벽에 울타락 LFVT 급락하는 거 보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조언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형 덕분에 14,000원에 매수해서 물리고 8,000원부터 물 타서 지금까지 왔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 화이팅 하면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사바이디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7분 지나고 있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거 못 여쭤봤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네. 10시에 나오는 거 맞아요? 찾아오니까 시간이 잘 안 나오네. 시간이 아마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올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9시로 약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8시 50분에서 9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10시에 나오면 내일 연장 근무 가능합니까? 10시에 한 10분까지?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3시 반까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끝내도 됩니까? 오늘은 고곡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쪽으로 아예 집중을 할 건지, 그래서 다른 산업군들이 만약에 수급 이탈이 좀 나와도 그걸 견뎌줄 건지, 네. 요것만 결정하시면은 뭐 내일 무난하게 대응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고 이게 세론 뉴스가 될 것 같다. 그럼 절대 포트 변경하시면 안 되죠. 근데 네. 세론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정리했다가 이제 포트를 조금 변경하셔서 집중하셨다가 네. 또 이제 단거리에 조금 다시 수익 나면 저 정리하셨다가 다시 이제 뿌려 나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성향별로 나는 뭐 장기로 포트 짜서 그냥 가는 거 좋다 하시면은 변경하시면 안 되죠. 근데 좀 단기적으로 탄력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9분 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4% 상승폭 계속 넓히고 있어서 85,300원. SK하이닉스가 4.2% 상승 186,900원. 와, 19만 500원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역시 코스닥 중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장중에 23%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20% 플러스고요. 하나마이크론도 12% 플러스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있는 형님 중에서 구본식님께서 항상 이온 테크닉스만 비중 제일 높아서 좀 가지고 계신 시베리안 허스키 프로필에 우리 구본식 형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시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시 저희가 이제 또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맛동산 있죠 PD님? 네, 맛동산 있습니다. 자, 주식 얘기했으니까 뒤에 부동산 이야기 또 맛동산 팀이 항상 저기서 회의하면서 좋은 컨텐츠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니까 맛동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지금같이 좋은 분위기로 그리고 지금 혹시 소외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수익이 빨갛게 물들어서 좋은 얼굴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